어쨌든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후에 5거래일 만에 국내 증시가 100조 정도 넘게 줄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작년 4분기 성장률 하락과 올해 성장률 하락 전망에 의해서 손실이 한 7조 원 정도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최근에 시티그룹도 0.6%, JP모건도 0.5%로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내란 정부는 모든 것을 망쳐놓은 최악의 3년이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수계가 파면된 뒤에도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채 유연과 위법을 일삼으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부역자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 탄핵 정부의 대선 전 공공기관장 알박기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충분치 않게 제공되고 있긴 한데, 지금 12월 3일 이후에 그 공공기관 인사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3월 중순까지 보니까 한 100여 건이 넘고 60명의 인사를 넘게 단행을 했는데, 이렇게 임기 말의 인사도 아니고 내란으로 인해서 파면된 대통령이고 그런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구잡이라는 표현이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 부분들에도 공공기관도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인사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 부처의 장의 판단에 따라서 당시의 권한대행이 그다음에 관련된 결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부총리님 말씀처럼 정말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왜 그렇게 지금 의혹을 갖냐 하면, 지난 12월 6일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내란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최근 헌법재판관을 40억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의 이완구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법제처장을 월권을 해서 임명하려고 했던 알박기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진행된 그 60여 명, 100명 중에 60여 명의 임명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이거나 국민의힘 관계자로 묻지마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고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주도하는 게 기재부가 주로 주도하는 게 아니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주무부서가 기재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사와 관련해서 공훈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게 결국은 절차를 거쳐서 지금 그 장관이나 이쪽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장관이 제청을 해가지고 원하면 올려줘야 되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그게 이제 마 사회장 후보 의결도 그렇고, 또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그렇고, 대통령 기록관 관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탄핵 이후에 나눠먹기식 인사로 이렇게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말 인사가 아니고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권을 전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 자체는 결국은 알박기 인사는 결국은 제2의 내란 행위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총리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만에 하나 부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즉각 중단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는데 그 상생 페이백에 대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네. 그동안 누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지역화폐가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지역화폐가 내수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상생 페이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 1조 3천억을 좀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데 20%의 그 증가분에 대한 환급이 디지털 온라인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네, 디지털로만 알고 지급하는 있는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전체 상공인수 765만 중에서 1.54% 정도 되는 데만 지금 이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네,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이 어차피 네, 의원님 오늘이 상품권으로 일단 환급을 하게 한 것은 먼저 처음에 상생페이를 통해 가지고 소비 촉진한 30억 이하의 여러 가맹점에서 이루어지게 하고요. 그 들어가 있던 돈들 페이를 환급함으로써 그 돈들은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가게 하는 구조를 가져가자 해서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취약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쪽에 2차적으로 다시 소비가 유발되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들이 765군데인데 그중에 지금 해당되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1.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만 살려서 이렇게 내수시장에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